구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에? 촬영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만 찍고 갈게요, 하나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7일부터는 새로운 예비 후보들의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의 문제를, 거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투명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어쨌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최소한 회의하라고 법을 해놓은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 회의를 열고 안 열고 갖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회의에서 각자의 입장과 주장을 갖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 구성 자체가 민의를 반영하는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표의 등가성을 최소한도로 보장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백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헌을 통해서 권력구조의 틀을 협치에 맞게 변경한 것과 함께 했을 때 이런 정치개혁의 기틀이 수준 높게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주변에서 사실 한 번만 더 하시면은 국회의장도 좀 바라볼 수 있고 해서 많이 만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욕심, 아니 그런 좀 희망사항은 없었는지 약간. 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 거니까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좀 감사한 얘기고 희망하겠지만 또 희망하는 걸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으로부터 좀 요청을 받은 그런 거 없었나요? 그만두라고요? 요청해야 돼서. 그만두라고? 혹시 받으셨어요? 어린 의원이나 저나 저의 경우는 조그마한 정치부터 쭉 해왔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성과를 내고 성과를 평가받고 그걸 인정받아서 한 당 한 당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우리 시민들이 일을 못한다거나 일을 안 했다거나 저는 지금 평생 살면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당직을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위 수석 부의장하면서 했고, 정책위 의장도 해봤고, 우리 경기도당위원장도 해봤고, 여기서는 위원장도 해봤고, 우리 1, 2위원장도 국회 일이 많이 했고,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계속 남아있는 건 이제 뭐 당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나 그런 원내대표 선거만이 남아있는 것인데, 그런 일에는 웬만한 당직을 두루두루 다 선정했기 때문에 일을 못했던 성과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그리고 이번 우리 민주당 공천 시스템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고 이미 공개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원의원님, 그 당에서는 차기 총리로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차기 총리로도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부터 다른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뭐 선거는 내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내 결단이지만. 아니 차기 총리로도. 그러니까 그걸 제가 뭐 결정할 일이 아니죠. 그냥 뭐 많은 얘기 중에 하나겠죠. 오늘 결정이 당내 중심자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을 우려해서 아까 불가리론이 우리 정치의 변화와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걸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또 그걸 법과 제도로 보장하기 전에 현재 있는 국회법의 규정만 지켜도 훨씬 더 국민이 보기에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회를 평가해야 되는데 회의도 안 하고 하라는 회의도 안 하는 국회에 아무리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온들 달라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치나 다른 모든 분야나 경륜과 의혹 폐기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국회야말로 노장청의 조화가 참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물갈이론이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줄기 위에서
푸른 잎과 열매가 맺히는 장인의 섭리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팔선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칠선은. 기가 칠선이었으니까. 네, 우리 은혜영도 칠선이고 저도 칠선인데, 그리고 이해찬 의원님 칠선입니다. 8선하고 488선 32년을 해야 되잖아요. 30년 넘어서 선거를 계속하면 안 되겠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감들에게. 그래서 아마 우리 은혜영 의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스스로 용퇴하는 데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위해서 다른 동진호이나 또는 더 정치하고 싶어하는 많은 다른 의원님께서 부담을 갖지 않았어도 된다. 8선은 좀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 의원님 말씀처럼 노장청이 좀 조화롭게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대한민국 인구구조가 있는 것처럼 다 같이 다양한. 근데 이제 청년 정치인이 사실 많이 좀 그것도 옛날에 비해 좀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죠. 네. 그걸 더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좀 그런 당하는 그 제도에 그 물그릇을 큰 틀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치를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 젊은 친구가 20대, 30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도 혁신들, 제도 개혁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가 100명 정도 이상 밀린다든가 150명 만든다든가 이런 데서 청년들은 적당한 들어오는 선거에서 들어오기 쉽지 않죠. 여러분 알다시피 20대, 30대 어떻게 선거에서 들어옵니까? 여성들은 어떻게 30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극히 드문 일이죠. 제도로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이죠.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두분 다 개헌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헌은 우리가 18대, 저는 18대고 우리 은혜영님은 14대부터 그러셨죠? 18대부터도 개헌 운동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 국회의원 단계는 20대에 들어와서는 18대, 19대, 20대 은혜영은 함께 개헌 모집을 추진했고 만들어갖고 국회 우선 개헌 특위만을 구성하자. 그걸 목표로 설정하자 한 200명이 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내 개헌 특위를 이렇게 구성해서 진행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하여튼 물들어서 제도 틀을 크게 바꾸는 것이 정치 역선의 크나큰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지 한 10년 해보니까요. 뭔가 개헌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쉽지 않겠다. 4년 후에 정치의 모습이 어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에서 쉽지 자신이 없습니다. 더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사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명사의 일대 변화를 우리가 목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힘만 가지고는 제 소임을 다합니다. 정부와 힘을 합쳐서 또 정부보다 한 차원 높게 또 더 크게 국정의 방향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협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을, 개헌을 초점을 맞춰서 협치가 가능한 권력 구조 개혁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선거제도 개혁과 같이 정합 구도를 만든다면 우리 정치는 이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본 조건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 출근해서 보면서 하니까 국회 앞에 얼마나 갈등 관계를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갈등을 국회에서 정치가 제도 수용을 못해서 만드는 일이죠. 저런 갈등 구조를 국회에서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정치를 풀어가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틀에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크게 바꿔야만, 개헌을 통해서 바꿔야만이 일단 가능하다 하는 것이 국회의원 한 10년 차이고 그런 생각.